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1부에서 해봤다면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서 가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상담도 이어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이 오랜만에 좋습니다. 코스피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080포인트 여전히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턱걸이하고 있긴 한데 27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급등 흐름 계속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소폭이지만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급이 개선이 됐고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 주체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매수 물량이 오늘 많고요.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 413억 원 매도,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이네요. 2212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4포인트 2% 가까운 상승입니다. 코스닥 어제 하락한 부분 그대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 그대로 급등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눈치 보기를 하다가 이후에 바로 급등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전약 후강 장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고요. 기관이 75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쌍끌이 매수네요. 외국인 735억 원 매수고요. 개인은 835억 원. 일단은 하락장에서 샀던 물량들,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시장에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8원 30전에 거래되면서 오랜만에 조정이 좀 나옵니다.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기관 매수로 코스피 상승 시작했고요. 이제 개인들은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위 CFO 보석 허가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 신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기관 홀로 매수를 하고 이제 개인은 차익 실현 매도, 외국인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건설업, 그리고 운수, 창고, 기계로 여전히 초반에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약세 업종으로는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 통신업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에 회계감리 소식으로 급락했던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던 반면에 급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매도세와 이제 기관도 초반에 매도세에서 지금 현재 매수세로 다시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코스닥 거의 2% 가까운 2%에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가까운 강한 상승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업, 운수 장비, 부품업, 이제 디지털 콘텐츠업에서 보다 높은 강세 보이고 있고 다소 오락 문화업, 금속업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기관과 외국인 매수로 코스피, 코스닥 각각 상승세를 이제 보이지만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남아있고 중국 환율 변화 등에 의한 이제 이런 불안 요소들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 예정인 중앙은행 FOMC에서 이제 완화 기조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화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경기 둔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확산될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장 후반은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경기 방어주이면서 제약주로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추천드리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로 좀 분류되는 그런 제약 쪽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상표 논란에도 있었지만 어제자로 이제 상장 유지 결정이 되면서 투자자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오히려 이제 삼바로의 사업 자체 이제 탄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례적으로 이제 주식 거래가 빠른 재개가 된 부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현재 가치에 문제가 없음이 이제 검증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분식회계 이슈부터 가지고 왔던 불안에 대한 해소가 이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그런 탄력성을 준 부분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1, 2 공장을 떠나서 지금 현재 3공장에서 18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시생산이 이제 되었으며 4공장, 5공장까지도 지금 현재 계획 추진이라는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펀디멘탈적에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CDMO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에 좀 더 기대의 성장세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추천해 드리고요. 어제 이제 급등세 보이고 다소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도 어느 정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관심 가질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장의 추천주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토코리의 김태성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의 추천 종목부터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자, 에스모 이름에서는 무슨 업체인지 잘 안 나타나는데 네.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지금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것은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지금 자동차에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밑에 뜯어보시면 이런 전선들이 나오죠. 바로 그게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관련이 되어 있고 오늘 현대자동차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이 상승률 1위에 오르면서 지금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수소차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예전에 반도체로 미래 먹거리를 하겠다 선언을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본의 아니게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지금 네티즌들이 전기차 편 그리고 수소차 편으로 갈라서 가지고 장단점을 이제 홍보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전기차 수소차를 이용해 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차든 수소차든 미래에 지금의 가솔린 디젤 차를 많이 대체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가 지금 뜨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더 뜨죠. 근데 이제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업종에 크게 보면 속해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가 지금 뜨기 때문에 에스모가 오늘 수소차로 뜬 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쪽. 그러니까 수소, 전기는 어떤 연료의 부분이잖아요. 가솔린, 디젤에서 전기나 수소차로 간다. 근데 또 한쪽이 있죠. 자율주행. 그쵸. 이거는 연료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손 놓고 자도 되고 안에서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즐길 수 있다. 그쵸? 거기서 게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장비, 전장 그 부분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애플이니 이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 자율주행 쪽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또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에 걸려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자율주행 쪽에 관련이 되어 있냐면 지분을 보면 알겠죠. 기업 개요에 보시면 지금 연결 대상 회사 현황에
이 에스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경영 컨설팅 투자 자문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청도 넥센 전장 유한공사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다가 자동차 부품 회사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제 밑에 보면 NDM이라는 자회사가 나옵니다. 이 NDM이 바로 자율주행차 관련 3D 매핑 개발하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그 다이나믹한 그 부분이 나온 거죠. 에스모가 지금 만드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 만드는 거, 와이어링 하네스 그쪽으로 지금 뜬 건 아니고 이 NDM이라는 자율주행차 관련 3D 매핑 개발하는 자회사 쪽 이 부분 때문에 떴다. 그래서 NDM이 지금 제주도 시흥시 이쪽에서 그 자율주행 실증주행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 에스모의 자회사인 NDM이 이 능력이 있다. 이거를 지금 대내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루트원 투자조합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에스모라는 그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루트원 투자조합 20.42% 지분 갖고 있고요. 루트원 투자조합 3호가 지분율 17.28%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37%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대주주는 루트원 투자조합인데 작년 6월 달에 자사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계 투자회사 원매자라는 회사와 함께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루트원 투자조합이 2017년 12월 5일 날 지분 20.41을 신고한 걸로 나와 있죠. 최종 변동일. 그 다음 2018년 3월 달, 올해 3월 달에 루트원 투자조합 3호가 출범했는데 그게 17%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2017년에서 18년에 걸친 이 지분을 확보했는데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또 미국계 투자회사와 지분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 지금 지분 매각 이 부분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분이 매각해서 협상을 벌인다는 거는 주가에 좋아요. 왜냐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막 경매하듯이 그 몸값을 높여 부르는 지금 뭐 에스모가 이제 막 정말 안 돼서 망해가지고 팔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래 성장성이 보이니까 몸값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국계 투자회사도 들어오고 여기서 만약에 다른 어떤 경쟁사가 만약에 이거 에스모를 루트원 투자적으로부터 인수한다고 하면 서로 이제 지분 싸움 혹은 뭐 낙찰가를 더 높게 써내는 사람 이것 때문에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부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NDM이라는 자회사의 자율주행차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주가 시장에서 그 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뭐 초장기 투자자 빼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먹잇감이 굉장히 많죠, 지금. 재료감이 굉장히 많고요. 에스모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018년 6월 달에 15,000원까지 갔습니다. 2017년 초반에 700원이었네요. 이게 10배가 갔습니다. 10배가 갔다가 지금 6월달 여름부터 이제 조정에 들어갔고, 그렇죠? 지금 이제는 이격을 많이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격을 많이 좁혀놓은 상태라서 위치 에너지가 조금 낮기 때문에 6월달보다는 굉장히 부담감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짧게 한 상태에서 어떤 반등을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출판사니까 야 출판사는 이제 사양산업 아니냐, 그쵸? 우리가 지금 뭐 책을 얼마나 사보겠어요. 대형 서점에 가도 솔직히 앉아서 책을 한 10권씩 쌓아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서 보고 있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종이책의 어떤 냄새와 감성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옛날처럼 책을 많이 구비해 놓고 보진 않죠. 독서율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뭐 전자책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출판사는 다 힘들다. 이런데 이제 삼성출판사가 그래도 계속 삼성출판사에 간판을 달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건 어떤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거죠. 지금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아트박스가 75.6. 지금 삼성출판사의 매출은 아트박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회사의 스마트 스터디가 바로 핑크퐁을 개발한 회사죠. 삼성출판사가 아버지가 운영하시고 아드님이 이제 그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핑크퐁이라는 캐릭터를 키웠어요. 사실 뭐 뽀로로처럼 직접 핑크퐁의 스토리가 있는 그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출발은 핑크퐁은 그냥 나와서 소개를 해주는 전래동요를 소개해주고 영어를 소개해주고 이런 소개해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너무 뜨다 보니까 이제 그 캐릭터를 그 주인공을 하는 애니메이션도 역시 준비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뮤지컬이 이미 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뮤지컬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갖다가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핑크퐁은 뽀로로 같이 시작점은 틀렸지만 중요한 건 지금 아트박스라는 게 매출 비중이 높은데, 아트박스를 통해서 혹은 마이 리틀 타이커라는 자체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 핑크퐁으로 인기를 얻은 이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 팔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삼성출판사의 무기예요. 삼성출판사가 물론 유아 전집이라던가 유아 동화 이런 거 많이 만들거든요. 보시면 삼성출판사가 찍혀 있는 거 대부분 그 유아 책들에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 이 저무는 것을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핑크퐁을 좋아하고 아이가 핑크퐁을 좋아하고 제품을 많이 산다고 하면 삼성출판사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이고요. 2018년 9월 달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게 놀랐죠. 왜냐면 삼성출판사 원래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데 2015년에 한 번 있었고 2018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89.47%까지 올랐어요. 고가상으로 9월 달에. 거기다 이제 40%로 밀렸죠. 반이 밀렸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주구장창 조정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출발했던 자리까지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 9월 달에 산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쉽지만 지금 다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이격이 다 줄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2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아직도 좀 반등을 크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이 있죠. 린드먼 아시아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지금 린드먼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생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둘 다 인베스트먼트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 회사인데 이 지금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지금 벤처 캐피탈 그 회사 중에 최단 기간 내 운용 자산 그 10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6,200억 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사에 속해요.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0억을 회수했다는 이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쟤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보는 눈이 있다. 미리 뜨기 전에 보는 눈이 있다. 이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여줬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지금 주가를 올릴 수가 없다. 지금 인베스트먼트 중에 SV도 마찬가지고 린드먼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굉장히 상장할 때 그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받았는지 상장되고 나서 어째 주가 흐름이 영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과거의 트랙 레코드는 지금 다 소진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이미 공모가 산정할 때 굉장히 높은 밴드 상단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그 가격으로 이미 공모가가 상정되고 그 장외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상장에 성공해서 빛을 너무 그때 확 발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기록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한중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라던가 뭐 SV 한중문화, ICT 융합 펀드 이런 것들을 주로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라던가 엔터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제2의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SV 인베스트먼트의 보는 눈이 다시 증명이 되겠죠. 린드먼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회사들이 어떤 새로운 그 기업에 지금 돈을 초반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해서 씨앗을 뿌릴 때 키워주는 어떤 시드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반등이 지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린드먼 아시아도 한 번쯤은 이제 반등에 그 구간에 들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재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500원, 목표가 6,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파맵신은 상장된 지 이건 더 얼마 안 됐죠. 지금 항체 치료제 기반으로 바이오 신약을 연구하는 기업이고요. 2015년도에 그 기술 특례, 기술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실적이 당장 없어도 상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를 했는데 기술심사평가에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미승인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발 물러섰죠.
자의적으로 한번 물러서고 타의적으로 한번 물러서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상장에 드디어 3수 만에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지금 상장 미승인 됐던 그때 요인이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는 항암제 타니비루맵이 미래 매출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상장을 시켜줄 수는 없다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강을 했어요. 2년 동안. 호주에서 타니비룸의 임상 2회 이상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추진을 했다 해서 한국거래소에 다시 자료를 제출했더니 이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지금 그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타니비루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 3월 달에 미국 FDA에서 교모세포종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을 때 혜택이 뭐냐면 향후 7년간 마케팅 독점권에다가 임상 이상 후 조건부 판매 허가권 이걸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파메신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종양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고 암세포 전이를 차단하는 지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파맵신이 3수에 성공을 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부족한 임상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일단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성공을 한 뒤에 지금 임상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항암 치료제를 만약 개발했을 경우에도 남한테 팔지 않고 직접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파맵신이 3수를 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2015년이나 16년처럼 불확실할 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로드맵이 그때보다 더 뚜렷해진 상황에서 파맵신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정한 적정한 주가를 판단받을 근거가 확실해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오도 약간 다시 반등을 하는 시기에 그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파맵신이 한번 탄력을 받을 지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7만원, 목표가 9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박림입니다. 박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용한 종목이죠. 지금 이 그 박림도 마찬가지인데, 이 면방 업체들이 굉장히 역사가 다들 오래됐어요. 박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에 이미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인근에서 방적, 염색 공장 등을 운영 중이고요. 지금 베트남 내에서 실원단 염색 이 전 공정을 갖춘 유일한 국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도 자기네가 뽑아내고 원단 염색까지 다 해요. 근데 이 실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박림이 자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일관화된 공정을 갖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TPP 이 부분인데 원사 기준으로 원산지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된 겁니다. 원사 기준으로 원산지 방식을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림처럼 베트남 내 일관 설비를 갖춘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TPP가 지금 굉장히 면방 업체들의 어떤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사양산업이라고 불렸던 이런 섬유산업들이 어떤 성장 스토리가 부족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진출했었거든요. 동일방직이나 이런데 다 보면 일신박지도 마찬가지고 외식 프랜차이즈에 진출을 한다던가 와인을 판다던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2의 원래 근본적으로 자기네가 하던 산업을 다시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베트남 TPP 같은 게 아마 그 바람을 불어넣어줄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박림같이 미리 1990년대부터 베트남을 다져놓은 업체에게 다시 빛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성장 스토리 때문에 2018년에 이게 주목받는 업종도 아니고 주목받는 종목도 아니지만 잘 살펴보면은 이것도 지금 꽤 올랐습니다. 그쵸? 2만원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2018년 1월 달에 3만원대까지 이번 달에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그쵸? 이 박림이라는 소외주도 이렇게 지금 성장 스토리가 불면서 다시 바람을 타고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쭉 3만원대 갔다가 2016년에 3만원 부분에 갔었던 그 자리 때문에 쭉 밀렸는데 자, 여러 번 뚫어야죠. 한 번만에 쓰러지는 나무가 없어요. 매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뚫어야죠. 2년 만에 3만원대 부닥쳤기 때문에 매물에 밀렸지만 한 번 이렇게 뚫어놓으면 균열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뚫을 때는 매물벽이 약화돼서 더 쉬워요. 두세 번 뚫을 때마다 그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손절가 25,000원, 목표가는 아까 그 벽 3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모부터 박림까지 5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팀장의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음식료 업종에 이제 속하는 기업으로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조라는 거금을 들여서 미국의 슈안스라고 하는 냉동 피자 업체, 냉동 피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CJ제일제당의 실적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인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판로에 더해서 북미에 대한 이제 이 판로도 확보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 관점으로 보았을 때 CJ제일제당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는 오늘 종가의 매수를 하시는 기준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영역대인 35만 원대까지를 좀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중장기로 좀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37만 원 혹은 38만 원까지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33만 5천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 CJ제일제당의 일봉상 61선이 이탈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조정폭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여러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 좀 많습니다만은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음 달이죠. 벌써 이제 내년 1월 다음 달인데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큰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포지오티닙이라는 이 약이 혁신 신약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이 들 때 이 한미약품이 굉장히 대장주로서의 좀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접근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52만 원, 2차적으로는 55만 원 목표가를 제시드리겠지만 44만 원까지 조정이 강하게 받아질 때는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성광밴드는 거의 3주 동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기업입니다. 뭐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피팅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피팅류가 LNG 선박과 해외 플랜트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4분기 들어서 이 증시의 좀 호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LNG 선박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일 거고요. 또 두 번째, 대림산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해외 정유 플랜트 사업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광밴드의 실적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 또 LG화학이라든지 S-오일, 뭐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보유한 설비에 대한 보수 그리고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 다시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앞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61선 이탈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시장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지금 말씀드린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한미약품이나 한올바이오파마처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저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안구 건조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3분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기관의 매수세가 약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동안 기간에 강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봉을 그려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34,000원, 중장기적으로는 37,000원까지 이끌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 이제 마지막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신세계 그룹 계열의 패션 유통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역시나 이제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메틱 사업부, 두 번째는 또 패션 라이프스타일 사업부인데요. 화장품도 이제 여전히 견고한 수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람객 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요는 견고한 상황에서 바로 이 패션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 이 롱패딩의 인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견고한 상황에서 내년 1분기 코스메틱 그리고 패션 라이프스타일 사업 부분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실적이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돌파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8만 2천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베팅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20만원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22만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16만원을 손절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5종목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단기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풍국주정 말씀해 주셨는데 급등했죠? 지금 본의 아니게 대박이 나버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상승폭이 지금 줄었는데 아까 고가상으로는 더 올라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그 수소 바람이 갑자기 불었네요. 우리가 수소풍선 어린이들 좋아하는 거 보면은 막 하늘로 떠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완전 주가가 수소를 타고 두둥실 떠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차가 또 바람을 불어넣고 지금 계속 이게 나오네요. 왜냐면 12월 8일 날 이게 원래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수소경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2019년에 수소차 관련 예산 총 1,421억 원, 작년 대비해서 668% 증가한 수치고 올해 130대에 불과했던 수소차 보급대수 4,000대로 늘린다. 이거 나온 뒤에 오늘 또 현대자동차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수소경제다. 우리는 수소차를 하겠다. 현대차가.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 아니면 중국의 비아디가 주도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GM도 그렇고 다 벤츠도 그렇고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자기는 앞서 있다. 이러면서 완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 바람이 완전 불어버린 거죠. 지금 이제 풍국주정이 주정이라는 이름처럼 술 주정 때문에 지금 간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수소 때문에 갔어요. 풍국주정이 수소를 만든다. 수소 가스를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놓고 정부가 또 수소경제 로드맵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수소 테마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일단 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풍국주정이 일단 지금 수소가스 부분에서는 독보적이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지금 2017년에 기록을 했던 역사적 신고가인 17,700원까지도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박이 났지만 이게 지금 시점이 중박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더 대박이 날려나 지금 싶은데 어쨌든 한번 탄력을 받았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지금 물론 걱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풍국주정이 아까 삼성출판사에도 보여드렸는데 원래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게 바람이 들어와서 가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 원래 풍국주정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이게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종목이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성장 스토리가 들어와가지고 확 올리는 거를 기존의 점잖은 주주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단기적으로 또 단기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 때문에 분명히 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17년도 11월 달에 17,700원 고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불안하다고 하면 17년도 11월 달 가격이 있죠. 17,700원. 그러니까 한 16,000원 진입할 때부터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16,000원 부근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이번 주는 에스모입니다. 예. 이게 후속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관련 중 한번 움직였었고, 그쵸? 코스모화학 뭐 비롯해서 그쪽이 움직였었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그 다음에 수소차가 움직였죠. 그 다음 다른 쪽, 자율주행. 이게 지금 차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크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 바이오와 전기전자가 지수 관련해서 별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갑자기 이제 현대자동차가 10만 원을 깼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자동차 바람이 분 게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가 내수가 안 좋고 뭐 해외에서도 잘 안 팔리고 소나타 그랜저가 잘 안 팔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판을 뒤집을 거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판을 뒤집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휴대폰도 지금 딱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걸린 게 완전 정말 탁월한 새로운 휴대폰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상상한 머릿속에 있는 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땐 판을 뒤집는 게 안 나오면 주가가 힘든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판을 뒤집는 걸 갖고 왔거든요. 수소경제. 그러면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이 차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이 또 갑자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급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에스모 자율주행 쪽이 한번 크게 움직일 것 같다. 조정을 6월달, 여름에 미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6개월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마침 전기차, 수소차가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자율주행이 있네? 이러면서 에스모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논리가 맞아 떨어진다면 풍국주정 못지않은 급등이 한번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논리가 맞아서 말 그대로 뭐 풍국주정 이름 비슷하게 풍악을 한번 울리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 인터파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네, 인터파크는 이제 매수 이후에 시장 여파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흐름은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21선 위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지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긍정적인 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는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들을 다 줄여가면서 최근에 내부적인 이제 실적 개선, 내부적인 사업부 축소를 통한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방안을 이제 내놓았기 때문에 향후 실적주로서 이제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천가 기준으로 약 한 4%에서 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제시드린 손절선 5,000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6,000원, 중장기적으로는 6,500원이었는데 목표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6,000원, 6,500원 제시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강력 홀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꼭 쥐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뭐 종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오늘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 시장 언제나 변동성이 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형주를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급등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그룹 계열의 패션 유통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가지 사업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이 코스메틱 사업부와 또 의류, 롱패딩을 생산하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사업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실적도 앞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위치적으로도 일봉상 61선을 두 번째 돌파하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정도에 한번 19만 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했지만 뭐 대내적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61선을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2천 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감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차, 3차 상승 파동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급등주는 급등주라는 표현이 좀 맞진 않는 대형주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짧은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이긴 하지만 짧은 지금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수요일이라 그런가 수소차가 움직여요. 수수, 그쵸? 이건 뭔가요? 이거는 드립인데요. 예. 거래소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이게 얼마만입니까? 운수장비 업종이 이렇게 휩쓴 게 얼마만이에요? 차화정 장세 이제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 상승률 1위 평화홀딩스 상한가입니다. 유일한 상한가. 밑에 상한가 몇 개 있는데 상한가 거의 없죠. 2개 있어요. 지금 그 상한가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대우부품이. 상한가가 2개 됐습니다. 평화홀딩스가 이미 진입해 있었고. 그리고 평화산업. 그 다음 밑에도 다 그래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지금 현대위아, 현대차들 다 있고요. GMB 코리아. 이런 거 지금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주, 현대그룹주 지금 다 오르죠?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평화홀딩스가 계열사인 평화CL공업이 현대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에 납품을 합니다.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공급해요. 이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아까 풍국주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풍국주정 분명히 술 주정 만드는 회사잖아요? 차트가 평화홀딩스랑 똑같죠? 이거 종목 가려보세요. 가릴 수 있나? 그쵸? 매일 보는 사람이 알겠지. 이거 종목명 가리고 어떤 게 풍국주정이고 어떤 게 평화홀딩스인지 해보세요. 맞힐 사람이 많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풍국주정도 절대 이거 주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해서 2018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은 9월달부터 지고 있어요. 반대로 수소차가 급등하고. 이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아까 제가 네티즌들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이거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주가에서는 약간 상승관계로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주가 지니까 수소차가 급등합니다. 평화홀딩스가 지금 급등하고 풍국주정이 급등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9월달부터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면 전기자동차가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평화홀딩스를 비롯해서 수소차는 좀 더 득세를 할 구간이 약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평화홀딩스고 수소차 관련주 현대자동차와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홀딩스를 비롯해서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에 현대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의 주가도 또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부품주들을 납품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아침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전 강하고 오후에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후까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수소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수소차를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수소차를 많은 국민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는요, 한 곳당 20에서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지금은 수소차를 개발한다 하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승력은 내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만 다시 한번 차익 매물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소차 같은 테마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지금 이 수소차 관련주들을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차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접근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수소차는 지금 강하긴 하지만 테마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두 분께서 오늘 시장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특징은 뭐 수소차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먼저 9810번님께서 동아일텍 11,000원의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동아일텍 30% 비중이시죠.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2016년 8월 달에만 해도 25,000원을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000원, 26,000원 부근을 갈 때 4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4, 5년 연속 상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2년을 하락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예전에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항상 다졌던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스권 상단이죠. 그 당시에 이 보시면 이 지금 2015년에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다 지우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주가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에요. 7, 8천 원 부근에서 매년 막혔어요. 거의 5, 6년을. 그러다가 2015년에 완전히 그 퀀텀 첨프를 한 거거든요. 2015년, 16년에. 그리고 나서 이격 조정을 해서 그 2015년, 16년에 산 사람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보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 운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내 저항으로 막 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동지로 되거나 저항으로 여겨졌던 게 지지가 되면 그렇게 원군이 없어요. 또 운명이 바뀌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7, 8천 원 자리는 강력한 지지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목표가가 15,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급락하는 부분이 너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봉으로 여유롭게 놓고 보니까 예전에 박스권 상단이던 부분을 이미 한번 뚫은 거다. 뚫고 이제 그게 예전에 머리가 지금 바닥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다. 여기서 뭐 주가가 지수가 뭐 정말 엄청난 급락이 일어나서 모든 종목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않는다면 이 7, 8천 원 자리는 되게 강력한 지지권이라 일단 이 부분에서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삼으면 제가 15,000원 부근 여기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아일텍 15,000원 부근까지도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FNF 6413번님께서 47,000원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40%인데 김태성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FNF는? 네, 일단 FNF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아마 지금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전에 매수를 저는 하셨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여기가 저점이구나,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요. 이렇게 FNF처럼 바닥권 대비 이제 고점을 봤을 때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 한 수익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가 살아나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저점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더 불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 FNF가 45,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약 손실권에서라도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FNF 이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기대감에 맞지 않는 숫자, 즉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서 더 4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그렇고 39,000원대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까지 지수의 반등 시에 이 FNF도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45,000원 부근에서부터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이 조정을 받는 그 타이밍에는 절대로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시 또 안내를 해 주셨고요. 45,000원이 되면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0136번님께서 8만 원의 비중 절반 50%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호텔신라에 지금 운명을 거셨나요? 50% 일단 뭐 초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무조건 좋다라는 말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루비통이 그렇게 콧대가 높은 루비통을 인천공항에 처음에 입점시킬 때 그 수완을 보더라도 일단 굉장히 사업에서 적극적이고 다른 창의공항을 뚫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앞날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상위주에 중국은 부동산주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주가 없지만 중국은 부동산주가 시가총액 상위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어요. 근데 초상사구라는 종목도 지금 깨졌고요. 20개월 선이. 그리고 귀주모태주 맨날 말하는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 백주 종목이 이게 상징적입니다. 왜냐면 중국이 정말 경기가 좋고 돈이 많이 돌면 백주를 많이 사먹고 주가가 좋아야 돼요. 귀주모태주가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한 초장기 상승세가 일단 꺾였어요. 기술적으로. 그 다음 금사중국. 이거 마카오에서 지금 카지노 사업하는 업체. 지금 이것도 20개선이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백주 소비가 줄어들고 마카오 가서 카지노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신라호텔이라던가 우리나라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놀러올 여력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석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워요. 사드 보복이 아니더라도 자기네 나라 경기가 좋아야 저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걸리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보여요. 이 호텔신라는 일단 초장기적으로 문제 없다고 제가 판단한 이유는 또 뭐냐면 아까 이부진 사장 얘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연봉을 가끔 보면 좋은데 아까 보면 20년 선까지 내려간 것들도 있어요. 물론 20년 선에서는 지지가 되면 초장기로 상승하겠죠. 근데 더 성장이 가파른 거는 10년 선을 깨지를 않아요. 호텔신라 보세요. 16년도, 17년도에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 정도 큰 거는 되게 정확하게 움직여요. 잡주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2015년, 16년, 10년 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거길 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0년 선은 절대 깨지 않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격 조정만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10년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동안 기간 조정만 할 것 같아요. 7만원, 8만원대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10년선과 맞아 떨어지는 순간 다시 반등을 급격하게 하면서 10만원 선을 돌파하겠죠. 그때 저런 아까 중국 종목들도 회복을 할 거고 경기 회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7만원, 8만원 또에서 행보를 하면서 일봉상에서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들,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조정을 하면서 자리를 잡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견디면서 50%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80포인트 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2084.77포인트고요. 31포인트나 급등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미국장 하락 마감으로 조금 눈치를 보다가 바로 우상향합니다. 지속적으로 조정 없이 현재 포인트 2084포인트대까지 쭉 상승을 하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되고요. 오랜만에 지금 활황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이 무려 3,10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오늘 들어온 날이고요. 투신 연기금도 장 후반에 지금 금융투자와 더불어서 소폭씩 매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관 전주체가 지금 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501억 원 소폭 매도, 개인은 무려 2,617억 원 단기 차익 실현 나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빨간불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3% 가까이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권 수준 마감이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5위를 두고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의 상승 흐름이 조금 둔화되면서 현대차 시총 6위로 마무리됩니다. 11만 9천 원대에서 마무리 예상되고요. LG화학 상승 전환했습니다. 포스코도 1% 상승하면서 25만 원에 근접합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만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은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코스닥은 무려 2.37%가 올라갑니다. 어제 하락분 그대로 돌리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이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지금 올라온 지수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676포인트 장중 고점 오늘 마무리 예상되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 후반에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주체가 기관 305억 원, 외국인은 878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은 1280억 원 오히려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후반에 더 힘내면서 4.75% 올라갑니다. 신라젠도 올라가고 CJ ENM도 레디톡스도 급등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바이로메드, HLB, 코오롱티슈진, 펄어비스까지 모두 올라가고 단 한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만 소폭 조정하면서 오늘 장 마감 예상됩니다. 자,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보기 좋은 전략 후강, 말 그대로 강세장 보여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나오시는 날 오랜만에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왜냐면 물론 지금 사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다우 S&P 500이 빠졌다는 건 지금 사실 전기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좀 이끌 장세를 예상했으나 오늘 수소경제를 들고 나온 현대자동차 때문에 운수장비가 운송장비로 바뀌었어요. 운송장비 업종이 오랜만에 상승률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로 밀렸네요. 어쨌든 4위로 밀렸지만 세 개를 합치면 전기전자가 거의 압도적이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오면서 5위까지 아예 우리나라는 IT 플러스 바이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사실 96이죠. 지금 6인데 탑5에도 못 들어요. 지금 물론 치열합니다. 삼바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둘이 엄청난 힘겨운 싸움을 할 거예요. 현대차는 수소로, 삼바는 다시 살아났다는 걸로. 지금 어쨌든 치열할 건데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현대자동차가 아까 말한 판을 뒤집을 재료를 갖고 왔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지금 안 팔리는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팔릴 일은 없잖아요. 거기 뭐 날개를 달아가지고 아반떼가 날아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을 뒤집을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로 열달전 들고 나왔어요. 그게 테마주가 막 극성을 부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뭐를 갖고라도 주가가 부활을 해서 여기서 지금 비중, 시가총액 비중 1.70인데 이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그리고 상징적으로 뭐 삼바를 제치건 셀트리온을 제치건 삼성전자와 예전에 투톱을 이뤘던 때 그 정도 비중으로만 올라가 줘도 우리나라는 좀 안정적이죠. 왜냐면 지금 물론 지금 운수창고나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게 주도 업종을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운송장비 업종 차트랑 운수창고 업종 차트를 보세요. 이미 2010년도 그리고 운송장비 2011년도 고점 찍고 지금 계속 하락세예요. 여기서 다시 대세를 돌리려면 한참 오래 걸리죠. 근데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던가 차트를 보면 지금 하락세가 2018년에 깊어지긴 했지만 2016년부터 상승을 했던 그 장기적인 추세를 훼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전기전자의 어떤 그 값적인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순환매를 돌면서 전기전자 바이오가 쉴 시간,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필요한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회복시켜줄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운수장비 업종, 현대차가 대장으로 조금 시간을 벌어주면서 IT, 바이오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도 그렇고 오늘 물론 화학업종이 올랐지만 사실 화학업종이 오른 건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화장품이에요. 그 화장품 업종에 속한 화학 말고 우리가 화학 정유 얘기할 때 그 기초적인 체력의 화학 같이 예전에 차화정장색처럼 그 부분이 회복이 조금 된다면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벌면서 IT 바이오도 회복을 하고 지수도 몸을 추스릴 때가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딱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갑고요. 이런 부분이 순환매가 조금 더 강세를 계속 띄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수 조정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조금 뷰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갑자기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출을 한 오늘은 이제 수급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처럼 만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도 강했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 이번 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힘이 강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 이슈인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계감리 이슈인데 오늘 다행히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힘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잡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상승을 한 건 여전히 현대차를 필두로 한 수소차의 이제 힘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저해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오늘은 잘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국 선물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 중국 증시 또한 붉은 기운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제 마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즐기자라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주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남은 목요일, 금요일은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 한번 즐겨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즐기자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은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토코리아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급등 마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무려 1.44%나 올라가면서 2082.5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더 많이 올랐는데요. 2.34%나 올라가면서 676.4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세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1원 60전 내려가면서 1128원 5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 좋았죠.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요 근래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도 역시 기관이 3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차익에서 36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죠. 기관들이 시장을 이끄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방어적 자세에서 공격적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외국인들은 48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차익에서 840억이 들어왔으니까요. 결국 300억 정도 매수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외국인도 공격적 매도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좀 선회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현대차를 꼭 좀 지켜보십시오라고 했었는데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이걸 좀 확인하자 했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가 장중할 때 거의 뭐 8.9%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나는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이 선을 한번 그어놨었어요. 이 선 그어놓은 자리, 그 자리에서의 싸움을 결국은 이겨내고 올라서는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이제 13만원까지는 무난히 안착할 소지가 굉장히 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 보시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해빙무드 조성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뉴스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에 따라서 방향성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서 사실은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에서 화해 제스처 또 시장을 약간 기분 좋게 하면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웨이의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죠. 한화로 84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5명의 보증인을 세우죠.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일단은 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산 대두 수입이 확대되죠.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얼마 전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출 거다라고 했었는데, 40%에서 15%로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해부행으로 가는 전조, 사건이 아니냐, 전조 현상이 아니냐 해서 시장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침 방송에서는 매수 시그널을 내보냈습니다. 시간차가 좀 생겼는데 원래는 여기서 매수 시그널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국면이 기술적인 분석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 추세 연장선에서의 바닥 뭐 이걸 계속 언급해 드렸었죠. 뉴스가 시장에 받쳐줘야 되는데 뉴스가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보니까 26,0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고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아둔 매수 시그널을 내보냅니다. 전제 조건은 요 지점 얼마 전에 최저점이었던 23,880인가요? 이 자리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순식간에 18,400까지 밀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지만 이 중요한 구간에서 산타랠리를 주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5일장 내지 10일장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거에 의한다면 일단은 26,000 정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봉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60일선이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60일선이 기울은 상태에서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60일선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은 들어오되 그 반등이 상당히 추세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어저께도 아침에는 1.5% 다우가 상승했다가 새벽 4시 30분 정도에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5시에 넘으면서 보합.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 사이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플러스권을 다시 돌아섰다가 종가 10분 남겨놓고 다시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이슈에 상당히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악재보다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일단 관망에서 매수 마인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추세적인 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계속 가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의 기조 중 반등 국면을 찾는 과정이고요. 그 반등 국면이 아마도 이 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제 공포지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공포지수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포지수는 향후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공포지수가 15가 넘어가면 그만큼 지수가 빠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22.64인 상태를 44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에서 하락치가 공포지수 대비로는 별로 안 됐다는 거죠. 언제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가들이 불안한 가운데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어느 정도 해백무드로 이끄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답변과 리스크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일시적인 반등 국면에 도래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추세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포지수가 시장에서 바뀌는지 밑으로 하향해서 내려오는지가 15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5 밑으로 내려오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내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개인만 사실 홀로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비차익에서 매수가 800억 개가 있었기 때문에 누적으로는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비차익에서 2,600억을 매도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자별로 보면 계속 개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오면서 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미국이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은 2190입니다. 그러니까 219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너무 빠른 매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 산 물량으로 계산했을 때 매도할 만한 자리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공통점은 뭐냐면 이평선이 전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이 올라갔을 때 기관과 외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이끌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더 강화해 주는지 아니면은 오늘 제가 말씀하신 뉴스의 파동에서 변화가 왔듯이 그 뉴스가 좀 더 강세로 이끌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일목균협파상으로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국내장도 마찬가지고 목표치는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저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은 후행스팬의 모습인데요. 후행스팬 캔들이 다 걸려 있죠.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9포인트 올랐는데 29포인트가 아닌 내일도 이 정도로 올라가 줘야 아주 가뿐하게 2190을 갈 수 있고 산타 랠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산타 랠리는 랠리나 랠리 같지 않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 내일 만기인데 만기 주에 있는 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장은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되게 좋다. 개인들의 매도세는 좀 더 지켜보면서 매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